빨간 부채, 파란 부채. 옛날 아주 더운 여름날, 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러 산 위로 올라갔어. 일하다 지친 나무꾼은 도끼를 내려놓고 나무 아래 털썩 주저앉았지. 너무 더우니 땀이나 식히자. 나무꾼은 아예 그늘에 벌렁 드러누웠어. 그런데 위를 보니 나뭇가지에 부채 2개가 건들건들 매달려 있는 거야. 나무꾼은 얼른 일어나 부채를 잡아챘지. 하나는 잘 익은 고추처럼 빨갛고 또 하나는 달개비꽃처럼 파란색이었어. 이게 웬 부채지? 횡재했네. 횡재했어. 나무꾼은 눈을 감고 빨간 부채를 척 펼쳐 붙이기 시작했지. 이야 정말 시원하다. 그런데 코만 굼불 땐 아랫목처럼 뜨끈뜨끈해지는 게 아니겠어? 이상도 하네. 감기에 걸렸나? 눈을 뜬 나무꾼은 기절할 듯 깜짝 놀랐어. 아니 글쎄, 코가 5, 6월 오이처럼 길쭉하게 자라났지 뭐야. 으악, 내 코, 내 복코가 이게 웬일이야. 나무꾼은 부채를 팽개치더니 코를 만져보고 나서 발을 동동 굴렀지. 코가 엿가락도 아닌데 뜨겁다고 늘어나다니 정말 이상했어. 또 징징 울면서 코를 계곡물에 푹 담가 보기도 했어. 들어가라, 들어가. 줄어라, 줄어. 제발. 하지만 코는 어떻게 해도 줄어들지 않았어. 아이고 이제 이 흉측한 꼴로 어찌 산담. 동네로 내려갈 일이 걱정되어 눈앞이 깜깜했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잖아. 나무꾼은 울다 지쳐 가만히 있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 가만히 있자. 그러고 보니 부채가 2개였겠다. 빨간 부채가 코를 크게 했으니 혹시 파란 부채는 작게 해줄지도 몰라. 나무꾼은 용기를 내서 파란 부채를 집어들었어. 빨간 부채가 요술을 부렸으니 파란 부채도 요술을 부릴 것만 같았거든. 하지만 코가 더 커지면 어쩌나 걱정이 되어 손을 바들바들 떨었지. 침을 꿀꺽 삼키고 파란 부채를 척 펼쳤어. 가슴은 두근두근 콩닥콩닥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지. 이러다가 코가 더 커지면 어쩌나. 나무꾼은 용기를 내어 파란 부채를 펼쳤어. 에라, 확 붙여보자. 파란 부채를 코앞에 대고 여러 번 붙여댔지. 그러자 신기하게도 코가 쑥쑥 줄어드는 게 아니겠어? 나무꾼은 신이 나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지. 코도 제대로 돌아오고 신기한 요술 부채도 갖게 된 거야. 나무꾼은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가 부인에게 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 에구머니나 그것 참 신기하네. 부인도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지. 빨간 부채와 파란 부채를 어디다 써먹으면 좋을까? 나무꾼은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이 궁리 저 궁리 하였지. 그러던 어느 날 나무꾼은 이웃 마을 부자 영감의 환갑 잔치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 옳았구나. 나무꾼은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 입었어. 새 버선까지 갖춰 신고 부채 2개를 옷소매에 소중히 넣었지. 나무꾼은 이웃 마을로 허겁지겁 달려갔어. 부채로 부자가 될 방법이 생각났거든. 부잣집 환갑 잔치는 아주 떠들썩했어. 마당이며 마루며 방마다 손님이 그득했지. 7가지 떡과 3가지 고기에 12가지 나물과 3가지 술. 노래와 춤, 웃음소리에 온 집안이 왁자지껄했어. 부자 영감이 덩실덩실 춤을 추자
몸에서는 땀이 줄줄 흘렀지. 나무꾼은 이때다 싶어 얼른 빨간 부채를 들고 앞으로 나갔어. 영감님, 더우신데 부채질이라도 하시죠. 고마우이. 부자 영감은 나무꾼이 내미는 빨간 부채를 코앞에 대고 붙였어.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도 좋았지. 움찔움찔하던 코가 야금야금 커지고 있는 것도 몰랐어. 그러더니 곧 울퉁불퉁 방망이 코가 되고 말았지. 부자 영감의 마나님은 놀라서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 영감, 코가 왜 그래요? 거울을 본 부자 영감은 화들짝 놀랐지. 아, 내 코가. 나무꾼은 부자 영감이 내팽겨친 빨간 부채를 챙겨서 슬쩍 가버렸어. 손님들은 왕코 돌림병에 걸리면 큰일이라며 허둥지둥 다 가버렸어. 잔치고 뭐고 다 엉망이 되었지. 부자 영감은 화병으로 드러누웠어.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 에구에구 큰일일세. 말뚝코를 어찌하나. 듣도 보도 못한 병에 약도 없고 큰일일세. 굿도 침도 의원도 다 소용없었어. 부자 영감은 매일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한숨만 푹푹 쉬었지. 나무꾼은 그 소문을 듣고 혼자 몰래 웃었어. 이 왕코를 줄여주는 사람에게 내 재산의 반을 주겠다. 부자 영감은 그렇게 소문을 냈어. 재산의 반을 준다고? 옳았구나 이때다.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옷소매에 감추고 허겁지겁 부잣집을 찾아갔지. 영감님, 제가 코를 고칠 좋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정말인가? 정말이야? 제발 나 좀 살려주게. 부자 영감은 벌떡 일어나 나무꾼 손을 부여잡았어. 나무꾼은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내 달라고 하고 소곤소곤 말했지. 산속에서 도사에게 어렵게 배운 치료법이랍니다. 부자 영감더러 눈을 감으라 하고 나무꾼은 살그머니 파란 부채를 꺼냈어. 살살 붙이니 코가 움찔움찔했지. 확확 붙이니 코가 쑥쑥 줄었어. 코가 작아지니 나무꾼은 파란 부채를 도로 소매 속에 감추었지. 이제 눈을 떠보세요. 어디 내 코 좀 보세. 부자 영감은 거울을 찾아 자기 얼굴을 보고 또 보았어. 신통하고 방통하네. 신기하고 요상하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부자 영감은 고마워하며 약속대로 재산의 반을 주었지. 나무꾼은 부자 영감 덕에 큰 부자가 되었던 거야. 부자가 된 나무꾼은 일할 필요 없이 집에서 뒹굴뒹굴 먹고 놀았어. 그러다 하루는 심심해서 빨간 부채를 꺼내 장난을 시작했지. 계속 부채를 붙이면 코가 얼마나 커질지 궁금했거든. 평상에 벌렁 누워 빨간 부채를 계속 붙여보았어. 납작코가 움찔거리더니 어느새 쑥쑥 자라기 시작했지. 오이만 했다가 절국공이만 해지고 곧 말뚝코가 되었어. 코는 점점 높이 올라가더니 지붕보다 더 높아졌어. 더 커져라, 더 커져라. 하늘까지 올라가라. 코는 높이 높이 올라가 구름까지 뻥 뚫었어.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기둥이야? 구름 위 선녀들이 깜짝 놀라서 허둥대며 소리쳤지. 옥황상제는 그것이 사람의 코라는 걸 알고 불같이 화를 냈어. 이런 건방진 놈이 있나. 옥황상제는 버릇없는 못된 코를 큰 나무에 묶으라고 명령했지. 꽁꽁꽁 칭칭칭. 나무꾼 코는 천도 복숭아 나무에 묶여버렸어. 아고고고 아파라. 코가 왜 이리 아프지?
나무꾼은 할 수 없이 파란 부채를 펴들었어. 코야, 코야, 작아져라. 나무꾼은 드러누워 파란 부채를 붙였지. 코는 천도 복숭아 나무에 묶여 있는데 코가 줄어드니 몸이 딸려 올라가지 뭐야. 아니, 내가 왜 이러나? 놀란 나무꾼은 허겁지겁 파란 부채를 더 세게 붙였지. 으아. 그러자 몸이 점점 위로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야. 사람 살려, 내 코 살려. 나무꾼은 하늘로 딸려 올라가면서 울부짖었어. 옥황상제가 그 소리를 듣고 빙긋이 웃으며 풀어주라고 했지. 선녀들이 코를 동여맨 비단실을 탁 끊어냈어. 그랬더니 코가 기둥에서 확 풀려나면서 허공에 떠있던 나무꾼은 그만. 으악, 나 좀 봐요. 살려줘요. 나무꾼은 아래로 또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지. 에구에구 구름을 뚫고 내려오던 나무꾼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나치게 욕심을 부린 대가로 나무꾼은 천벌을 받게 된 거야.